안녕하세요. 한국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전철을 밟느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저출산, 부동산 버블 등 한국의 이제 현실이 일본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문화적인 지리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궤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은 또 일본대로 나름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모습을 일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반성하고 또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서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텐데 되려 더 심하게 더 흡사하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3년 5년 조금 더 길 수는 있겠지만 길 수 있다 없다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5년 안에는 고금리가 다시 끝나고 다시 금리가 낮아질 걸로 봅니다. 그 말에는 뭐가 숨어 있냐? 뭐가 담겨 있냐? 고금리로 인해서 못 버티는 사람들 상당수가 몰락하고 집을 뺏기고 자산을 뺏기고 많이 이제 교통체증가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자영업자들, 다중채무자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 등으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 대거 몰락하고 그들의 자산이 대거 이제 갈갈이 찢겨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사시 돋아날 거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몰락한 사람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청민으로 전락하고 수십 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사람들이 꺼려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저 아래 지하에서 벌어지는 음성적인 것들에 동원되기도 하고 허덕이기도 하고 많이 이제 충격적인 이제 상황들을 만들어내겠죠. 양카가 더 심해질 거고요. 일본처럼 사회 문제들이 도처에서 아마 생겨나겠죠. 도망자들, 그러니까 신분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실종자들도 대거 늘어날 것이고 가족들 간에 온갖 사건 사고들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결국에는 임금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것들도 이제 많이 어려우실 거다 라고도 이제 보는 거죠. 이래저래 여러가지의 혼돈, 충격,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길 텐데 누구에게 가장 힘들겠습니까? 빚진 사람들, 무리하게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감당 못할 자산들을 대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충격에도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싸게 가지고 있고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어서 빚이 없어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부자들은 현금이 많은 부자들,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자들은 어려움이 없죠.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보통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는 해법이 뭡니까? 빚지지 않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꾸준히 일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거죠.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가지 이제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노동소득을 폄하하고 자본소득이 더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노동소득은 노동소득대로 중요하고 자본소득은 자본소득대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뭐보다 더 낫다 못하다 요렇게 나래비를 세우는 거 우열을 가리는 거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에게는 자본소득이 자기가 벌어들인 노동소득보다 더 많이 이렇게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서민이고 평민이니까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주식으로 배당금을 떵떵거리면서 받거나 월세를 수백만 원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주변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되려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기해서 망했다는 사람들 더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재테크하겠다고 투자하겠다라고 뛰어들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보통 사람들은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한심하게 우직하게 답답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들이 되려 더 재산을
안정적으로 많이 읽고 내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야, 저축하면은 금리 2% 3%밖에 안 되는데 그거 받으려고 저축하냐? 아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으로 2배 3배를 바라보고 돈 집어넣지만 주식은요 1억 집어넣었다가 5천만원 되거나 5억이 1억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만 저축은 적금은 원금이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저금리 시대의 종은 뭐 경제성이 아니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지겠습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다 같이 타격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한국은 수출이 많이 어려워진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96% 급감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일본을 초월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개소리. 이미 일본의 실패를 전철을 지금 이제 밟고 있고 일본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죠.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괜찮은 것처럼 한국의 경제가 펀더멘탈 개소리 하면서 낫다라고 얘기한 놈들은 전부 다 쌍거리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많은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거짓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지옥을 경제 지옥을 맞게 됐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누가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대신해 줄 수 있냐? 대신 못 해줍니다. 개개인들 스스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경제 지옥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고 준비되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죠. 그 엄청난 기회가 닥칠 때 조용히 입 다물고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씩 둘씩 취득하면 뭐 평생을 여유롭게 사는 거죠. 안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현금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조금씩 축적해서 나중에 때가 오면 그때 정말로 원하는 자산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지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부동산 버블로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그와 거짓말처럼 똑같이 판박이의 모습을 보이는 한국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잘 궁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